네,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함께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걸음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17회 제주 포럼에서는요, 60여 개의 세션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주변 분들께 함께 널리 알려주시고 더욱더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류의 공존과 협력 위한 공적 수어 통역의 과제와 역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 한국 수어로 동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수신기를 착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수어 통역은 음성 통역과 한국 수어 통역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국 수어 음성 통역은 제주도 농화복지관 김혜란 수어 통역사가 함께 해주시겠고요. 한국 수어 통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이현미 수어통역사께서 함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통번역학과 주임교수이자 그리고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이신 이준우 강남대학교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청인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즉 음성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던 한국 농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 수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정폭되었습니다. 참 역사의 모습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한국 농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공적인 서비스를 국가적인 책무의 하나로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이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적 수어 통역을 전담하는 수어 통역사를 선임하고 또 고용해서 공보관실에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도정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한 국가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존중하면서 그들의 언어인 수어로 알리고 전달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된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포럼이 이곳에서 열리게 되어서 30여 년을 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농인들과 더불어 함께한 저로서는 감개무량하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실 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게 되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갈까 합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왜 공적 수어 통역인가? 제주도 공적 수어 통역이 걸어온 길, 앞으로 공적 수어 통역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제주특별자치도청 김희현 정무부지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님은 제9대부터 11대 도의원, 11대에는 제주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셨고 올해 제21대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님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농인의 삶의 주체가 되게 하는 공적 수호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분입니다. 농인 당사자이시고요. 한국 수호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국내에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박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우리 안영애 박사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울 서초구 수호통역센터 센터장으로 계시면서 서강대학교에 또 수호로 강의하고 계시는 안영애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자 분들이십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본 세션의 주제 인류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공적 수호 통역의 가제와 역할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안산 단원구 갑지역구이신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영인 국회의원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시며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등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공적 수호 통역사란 주제로 토론해 주실 분이십니다. 수호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 당사자이십니다. 현재 나사렛대학교 국제수호통역학과 석사 과정에서 또 박사 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나사렛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셨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신 훌륭한 재원이십니다. 귀한 우리 조희경 교수님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현장에서 수호 통역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청각장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시민활동 운동가로 오랫동안 청각장애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대변해 오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청각장애 인권 상담을 꾸준하게 하시는 김철환 수호 통역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참여하실 텐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데보라 러셀 전 국제수호통역사연맹 회장님이십니다. 캐나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엘버타 대학교 데이비드 페이코프 농인학회 의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 포럼이 국제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요. 이 데보라 러셀 회장님은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김희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님께서 왜 공적 수호 통역인가? 제주도 공적 수호 통역이 걸어온 길, 앞으로 공적 수호 통역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희연 정무부지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오늘 우리 제주포럼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제주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 좌장님과 또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도 환영하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이제 공적 수호 통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분이 우리가 수호 통역사 또 음성 통역사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어로 통역하고 음성으로 또 말하고 또 음성으로 말하고 수어로 통역하고 아마 제주 포럼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호통역사 두 분이 함께하는 포럼,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또 우리 새로운 미래, 또 소외계층과 정보 소외계층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루어져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메인 화면이 안 나오고, 예. 어쨌든 이제 오늘 세션 주제는 인류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공적 수요 통역의 역할과 과제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적 수요 통역이라는 말이 아마 제주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이런 말씀이고, 또 공적 수요 통역에 대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매뉴얼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 수어 통역, 공적 수어 통역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놨는데, 공기관 또는 공기업, 또 출자 출연기관 이런 것 상대로 해서 도내 공공기관 모두를 포함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수어 통역, 이러한 분야를 공적 수어 통역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리를 듣고 또 글을 읽는 도민만이 소통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도정정책 소통의 대상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소리를 잘못 들어도 수어를 할 줄 아는 도민으로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공적 수요통의 역할과 과제인데요. 왜 공적 수요통역인가? 또 두 번째로 제주도 공적 수요통역의 걸어온 길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공적 수요통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관심을 함께 하면서 또 비전 등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공적 수어 통역에 대한 집단 지성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즘 소통의 화두죠. 뭐 정치도 소통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 대통령과 국민 간에도 소통을 얘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소통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 그런데 소통은 우리가 말을 듣고 말을 알고 이런 사람들 간의 소통밖에 안 돼서 우리가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청각장애인이나 농인들에게 이런 분야의 소통이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제주도가 공적 수어 통역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뭐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이제 소통이 멀어졌죠. 대면 관계가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농인들에게는 이러한 정보 제공도 해줘야 되고, 특히나 이제 재난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도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이런 소통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외계층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우리 공기관에서 특히나 이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도민들에게 함께 소통하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적 수어 통역을 이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가 간의 소통이나 또 사람 간의 소통, 또 정보 간의 소통, 이런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스 루만은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는 소통이다. 그만큼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일부분이라고 또 너무 이제 작다고 이렇게 소통이 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왜 공적 수어 통역인가 이렇게 지금 주제를 달아놨는데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이제 공적 수요 통역을 도입하게 이제 됐는데요. 제주도가 이것을 도입하면서 재난 상황에 취약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줬고 또 상황에 맞게 제때 대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수어 통역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주도의회 의원 시절에 이 수어통역사 채용하는 과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했었는데, 수어통역이 이제 사회를 잇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에서 수어통역에 대한 인식이 이제 낮았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은 농인과 사회를 잇는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도민사회 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도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삶이 빛날 수 있도록 결국은 이제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도 공적 수어 통역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는 이 공적 수어 통역을 우리 공보관실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제주도의사와 소통하고 또 도민들과 소통하고 또 도민과 도민 간에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재난 상황이든 또 다른 도지사의 정책이든 또 도정의 정책 방향을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함께 공유하자. 이게 이제 목표고 목적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적 수요 통역이 걸어온 길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요. 우리가 21년 3월달에 최초로 도정 전담 수어 통역사가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실무에 들어가고 있고요. 채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이게 보통 장애인 관련 부서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저희 제주도는 공보관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실이 배치돼서 홍보실에 배치됐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장애인실이 배치가 될 수도 있지만 도관부서가 공보관실에 배치돼서 주로 이제 제주도의 정책, 홍보, 모든 관련된 이런 분야에 홍보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정 주요 브리핑 또 라이프 방송 뭐 이렇게 동시 도입하고 있고 또 도정 홍보 또 영상 콘텐츠 산업 이런 것들도 이제 소통역으로 영상하고 있고 또 도정 이수나 또 도의사 뭐 이제 말씀 또 토론회 이런 것들도 전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 통역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단순 이제 이 수어 통역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수어 통역사가 도민 알 권리 차원에서 시책 발굴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겸사 이렇게 드리면서 이분들이 와서 뭐 수어 통역만 하는 것 이외에도 도민 알 권리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이제 좀 전에 공적 수어 통역의 활용 매뉴얼을 이제 제작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매뉴얼 제작해서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전국 그 광역 자치단체에서 책을 달라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지금 책이 많이 모자라서 다시 또 이제 리뉴얼해서 다시 편집하려고 다시 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내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지금 다 배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제주시 그 도심지에 이제 버스 운행하는데 지금 약 한 300대 정도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화면에 이제 다 나오죠. 그전에는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전혀 몰랐었는데 앞으로 이제 전부 배치하고 앞으로는 이제 주요 노선에 300대지만 차후에는 제주도 전 노선에 수어통역 영상을 다 이렇게 해서 목적지, 시간, 그다음에 뭐 경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리 농인들에게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어떤 정책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가지고 수호 통역의 공적 수호 통역에 대한 과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중에 공적 수호 통역 관련해서 제안할 내용들이 있으면 제주도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분야에서 많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정보에도 이제 어떻든 차별 없이 또 재난안전문자도 수호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이 PPT를 보시면은 이제 소리에 둔감해서 창문 밖에 뭐 비가 와도 이거 눈으로 확인하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풍랑, 강풍, 해일, 폭우 등 이렇게 와도 이런 재난 16종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사회 재난 35정을 재난 상황별로 이렇게 진행해서 수어 영상을 단계별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또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적 수어 통역 이제 어떻게 가야 하나, 사실은 이제 오늘 이게 마무리인데요. 되게 제주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공적 수어 통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만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도와 민간이 협력하면서 의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민과 관이 하나로 협치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도의부지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뭐 이제 국회의원님이신 우리 의원님 오셨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고, 우리 또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오셨고, 언론사에도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학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사회를 약자를 포함한 이런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 소외계층의 알 권리, 또 권익 증진, 인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공동 연대를 통해서 협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협력하는, 연대하는 이런 제안을 갖고 싶고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활발히 소통할 때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담론이 공적 소통력 역할이 더욱더 확대되고 업무가 의무화되며 더 촘촘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주도는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서 공적 수어 통역의 활성화를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현 정무부집사님, 경기도의 그 공적 수어 통역의 동기와 또 걸어온 발자취, 또 미래지향적인 비전까지 아주 세심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 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발표해 주실 분은요, 우리 서울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장이신 안영회 박사님이십니다.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 좌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시간 관리입니다. 이제부터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은 제가 앞으로 가서 마이크를 혹시 뺏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으니까 이제 10분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시작을 너무 잘 열어주셨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한 1, 2분 정도 좀 늦었지만 우리 부지사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1절 봐드리는 게 없을 테니까 그렇게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영애 박사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제를 맡는 농인 당사자 안용회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내용을 순서대로 보자면은 저는 삶에 대한 주체, 삶의 만족도 추구점, 두 번째 공적 수어, 농인의 삶의 주체가 되게 한다.
내용과 또 공적 수어 통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높일 필요성, 또 농인도 공적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또 공적 수어 통역 부문은 전국적으로 제주를 이렇게 출발로 해서 이렇게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원도 있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어라는 거 보면은 정말 농인 입장에서 이렇게 알 권리가 바로 정보를 통해서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농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수어 같은 것이 이렇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농인의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사회 참여 기회 보면은 수어 덕분에 많아지기도 하고, 또 수어 덕분에 수어가 없으면은 오히려 삶의 여러 가지 이렇게 참여 기회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면은 수어 통역에 관련된 요구가 있으면 수어 제공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한국 수어를 한국인에게 언어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어 통역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게 없는 게 많고, 또 통역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게 부족한 게 많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수어 통역에 대한 질에 대해서도 보장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도 시스템이 지금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잘 구축된 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수어 통역을 보면은 농인 너를 위해서 특별한 혜택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공적 수어 통역이라는 것은 농인의 삶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적 수어 통역이 있으면 농인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공적 수어 통역을 통해서 농인에게도 평등함 그런 것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고, 공적 수어 통역을 통해서 농인도 여러분 청인하고 농인 이렇게 차별 없이 평범하고 그런 그 삶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 수어 통역이 있으면 농인도 청인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평범하고 또 이렇게 평등하게 수어를 가지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적 수어 통역에 대해서 효율성은 지금 많이 높일 필요가 있어요. 공적 수어 통역 보면은 농인이 수어를 알고 수어를 이해할 수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에 관련된 지식, 또 경험, 지식이 있어야 수어 통역이 가능해요. 이에 대한 게 문화적인 배경이 이렇게 깔리는 게 없으면 통역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일상 한국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청인 입장에서는 한국 수어가 외국어하고 비슷해요. 그러기 위해서 농인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면 중요합니다. 근데 수어를 모르는 농인이 지금 늘어나는 중이에요. 그 이유는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교육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망하는 중이에요. 말을 좀 하자면 청각장애 학생들의 입학, 농학교보다 인공과학 수시를 원인이 돼가지고 통합학교 현장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위해서 공적 수어 통역이 교육 환경 안에서 있나 없나가 문제. 아이들은 잘 알고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도 방치하면 거기서는 문제가 되고, 농교육에 대해서 수어 통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교육부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조치에 대해서 취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들 보면은 통합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또 방황하고 왕따 되거나 외롭고, 또 친구들과도 소통도 어려워요.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것은 농학생이 일반 학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통역 서비스도 좋고, 또 학교 전체가 좀 포괄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수어를 배우고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공적 수어 통역 부문은 농인도 가능합니다. 또 공적 수어 통역을 농통역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농인의 잠재력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그 사진을 보면은 하나는 이렇게 카나다의 농인이 직접 이렇게 정부 브리핑할 때 통역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미국 코로나 관련 통역에 대해서도 농통역사가 직접 이렇게 통역을 맡고 있고, 또 TV 이렇게 뉴스 통역도 이렇게 농인이 독일이 직접 해가지고 뉴스 통역도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추가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 또 해외 농통역사 보면은 이중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도 정보로도 교육적인 병역도 충분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이거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좋고 수어를 잘해도 오히려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인 수어 통역사 또 농통역사도 전문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갖춰둘 필요가 있어. 또 이 문제는 전문성을 위해서도 공적 수어 통역사를 청인, 농인, 양성을 위해서 전문 교육 시스템, 또 이에 대한 기관, 또 예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인들이 수어 통역에 대한 이렇게 예산은 고민, 그런 것도 없고, 행사 또 포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미나에도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 전후 중에 청인 통역사들이 농인의 수어를 보고 음성으로 통역으로 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어요. 시원치 않다는 거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도 있고 언어도 다르죠. 그 보면은 음성 통역에 대해서는 누락하는 게 많고 제대로 전달을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농인에게도 이런 기회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많은 통역사들을 위해서도 음성 통역의 기회도 많이 이렇게 양성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볼 때 우영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미 TV 드라마를 통해서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받습니다. 이 똑같이 농인에 대해서도 잘 훈련된 농통역사가 청인 통역사하고 같이 함께 동등하게 공적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해요. 자, 공적 수어 통역 부문은 전국으로 확대 필요합니다. 공적 수어 통역 담당 인력 대해서도 전국에서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채용이 필요합니다. 또 이 내용모 공적 수어 통역사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 관리 체계 마련하고 또 자격에 대한 연수 기회 마련에 대해서 기틀이 필요합니다. 또 농인의 알 권리가 더욱 좀 체계적으로 잘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언하자면 공적 수어 통역사를 지방 각각의 자치단체에 좀 확대 배치해 주시고, 또 농인이 부탁이 없어도 농인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어 통역이 우리나라에게 두 개의 언어가 있어요. 한국어 음성 언어와 농인이 사용하는 한국 수어 두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한 게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어 통역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또 공적 수어 통역에 대해서 화면, 그래서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잘 이렇게 볼 수 있게 마련해 주세요. 또 정부는 수어 통역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사업에서 추가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어 과목 보면은 선택으로 하지 말고 일반 교과로 이렇게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학생의 교과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형성은 기초 대해서 함양 위해서도 수어, 구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서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요. 청각장애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있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게 또 보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이 땅의 농인들 보면은 한국 수어로 자연스럽게 교육 현장에서 사회 전반에서 소통 문제로 소외는 없고 또 온 국민과 함께 정말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농안협회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9회 2023년 7월 세계 농인 총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적 수어통역 서비스 시스템 대서 구축을 전 세계 자랑을 필요해요. 과거에는 88 올림픽 때 너무 이렇게 준비가 없다 보니까 장애복지가 많이 이렇게 허술했습니다. 그때 급조하게 갑자기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게 아닐 필요가 있고,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내년 대회를 준비를 위해서 모두가 힘 합쳐주시고 잘 되게 해서 세계 제일 최고로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영애 박사님 너무 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자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셨나 봐요. 안영애 박사님도 오늘 시간을 초과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하여튼 두 분은 특별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토론 부분부터는 제가 강력한 이 좌정의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주어진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장이 악역을 맡게 되었음을 더 양해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수어에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국회의원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의 장을 열어주실 우리 고영인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영인 의원이고요. 저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세월호 사건이 8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상흔이 아직 남아있는 경기도 안산의 국회의원이고요. 또 안산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문화위원장도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또 소수로 여러 가지 부당함이 많이 있는 그런 일을 좀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위원회 간사도 하면서 앞으로 그 문제도 좀 풀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냐, 이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시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박한 꿈이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의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생활 곳곳에서 이동을 할 때나 누구랑 참여해서 같이 뭐를 먹을 때, 또 같이 어울릴 때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 또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농인들께서 우리 아까 발제도 얘기해 주셨듯이 이 수어라고 하는 것은 농인과 사회를 매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아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인이 단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농인이 사회로 제대로 진입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평범한 시민으로 제대로 살고 자기의 꿈도 이뤄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수화는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중의 고통이 있었죠. 최근 코로나 때문에. 하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그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부분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들에게 오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물리적 단절을 가져오고, 물리적 단절은 또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보의 차단 또는 부당함 이런 것들이 격차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또 장애인들은 또 그 갖는 기본적인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의 고통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심화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화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이 모습들은 굉장히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게 많은 사회 복지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그 있는 제도도 보완해야 되지만 이미 있는 제도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송파 세모녀 사건, 그거는 자신들의 가난을 알릴 수가 없었죠. 알리면 해결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수원에서 생긴 또 다른 세모녀 사건은 복지 안내 통보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또 그런 비극을 만들기도 했고, 또 탈북자들의 모자간에 그 먹을 게 없어서 찬장이 다 비는 이런 속에서의 또 삶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하면서 저는 뭐 수어 통역이나 수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복지를 꿈꾸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대회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까 부지사님도 발제를 해주셨듯이 제주도가 최초로 이 공적 수어 통역 매뉴얼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수어 통역사를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아예 상시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이거는 보통의 애정과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전국 그 농인들의 새로운 바람, 아까 사회에 진입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 제주도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굉장히 선도적이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고 정착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사님도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이제 제가 해결하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니까 장애인 복지법의 2조에는 이 국가의 공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어 통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국가적 메시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2016년에 만들어진 그 한국 수화 언어법,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 언어법에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어로 삶을 영위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농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는 장애인 무슨 행사 때 통역사가 해주거나 또는 아주 공식적인 무슨 국가나 지방자치 행사 때만 잠시 보여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다 수어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에게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농인들의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경제가 10대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일단 그 한국 수화언어법이 있는데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거를 국가적 과제로 전환시키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화번호도 적어 놓으세요. 010 제가 8321-4853이에요. 고영인 의원인데, 제가 이 수화 언어법을 한번 우리가 의논들을 해가지고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다 같이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개정할 거 있으면 좀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또 다 못하면 우리 비서관 보좌관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법률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좀 정비해서 확산시키는 거. 일단 제주광역자치도에서 했으니까 전국 광역으로 확산시키고 또 기초단체로 확산시키고. 근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강제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률로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 제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해서 우리 북유럽에서 그 스웨덴의 그 한선 총리가 국가는 국민의 집이 되어야 된다 이랬어요. 즉 가정이 돼야 된다 이거죠. 가정에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자식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느 자식이든지 아끼고 다른 자식에서 받은 용돈을 돈이 없는 자식에게 주듯이 그 사회에서 낙오를 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를 이런 농인들의 이런 권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장애인 전체 또 노인들 이런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확장돼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의 많은 공무원들의 이런 실험과 여러분들의 열의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응원하면서 새롭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인 의원님 매우 중요한 아젠다를 또 구체적으로 던져주셨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조금 더 수정 보완할 부분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언을 해주셔서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포럼입니다. 우리 김희연 정무부지사님께서 제주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비전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가슴이 벅찼고, 우리 안영애 박사님께서 실질적인 농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수호 통역의 소중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이제 토론으로 고영인 의원님께서 실질적인 입안과 정책의 어떤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그리고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어떤 실질적인 정신까지도 되짚어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고영인 의원님으로부터 이제 시간을 딱딱 맞추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자가 되십니다. 우리 농인 당사자이시죠.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조희경 나사렛대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어로 박수가 이렇게 양손을 흔드는 거거든요. 우리 농인 당사자 우리 교수님 토론하시니까 수어식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을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7회 제주 포럼에 이 귀하신 분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아인 사회에서 가장 공용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수어입니다. 수어로 소통하면서 재미를 느끼다 보면 불편함이 없게 되고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나 청인과의 삶에서는 소통의 장벽으로 인한 단절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어 통역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수어 통역 서비스가 봉사의 개념으로 전문성은 간과한 채 이제 봉사의 개념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역사가 변천하면서 1997년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수어통역센터 개소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7개소에 2020년 기준 197개소가 되고 있고, 현재는 200개소가 넘는 수어통역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양적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마다 수어통역사가 파견이 되어서 수어통역 업무를 보고 있으나 현재 완벽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러한 발전은 IT 기술 발전과 함께 수어통역 센터에서 대면하는 수어통역 시대에서 벗어나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이라든지 상담, 여러 가지 통역들이 화면을 보면서 IT 기술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변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지 부산 이런 지역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있는 곳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교육까지도 이루어지는 양적 성장의 배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차츰
반가운 소식은 2016년 2월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된 이후로 전국에서 수어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환이 되고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 정보 발전으로 인해서 TV에서도 스스로 TV의 수화 통역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농인들의 편리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는 위급한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문자 메시지나 수어 PIP 등을 통해서 수어로 확실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아주 국민적 재난 상황에서 작은 수화 통역 화면으로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브리핑에서 수화 통역사가 직접 발표자와 함께 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농인들이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아바타 수어 서비스라든지 또 음성 번역기 등을 이용해서 수화 통역 서비스를 받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농인의 삶은 통역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고 더욱이 제주도에서는 2021년 정부 지자체에서 공적 수어 통역사를 전국 최초로 채용해서 공적 수어 통역 활용 매뉴얼까지도 보급하는 아주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조차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위대한 양적 성장의 모습으로서 농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인의 삶은 왜 여전히 힘들까요? 농인의 삶이 여전히 힘든 이유는 각 지자체마다 수화통역 센터가 회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 행사에서 수화통역 센터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으나 수화통역 센터의 인력은 한계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처럼 지자체마다 공적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식 행사 그리고 지자체 행사에서 수어 통역사를 세우고 있으나 수어 통역사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무대에서조차 수어 통역을 하더라도 안 보이서 농아인의 불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행사에서 행사 영상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여러 가지 편리가 증진되고 있으나 100%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정과 같은 비수지 기호, 감정의 표현 등은 AI가 인간의 영역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수화 통역의 작은 화면에서는 수화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인들이 이해를 돕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농인의 정보 습득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을 마친 후에 농인으로 하여금 수어 통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은 미비한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양적 성장이 되었으나 내실적으로는 과연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농인 당사자 입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점은 수어통역 센터의 역할과 또 지자체별 공적 수어통역사의 역할을 구분해서 공적 수어통역사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이라든지 시청 이런 부분에 공적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서 수어통역센터의 역할은 공적 수어통역사의 역할은 이것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TV 수어통역에서는 너무 수어통역이 답답하고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송통역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그리고 수어통역을 할 때 방송통역을 할 때 유의점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한국농아인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전국적으로 수화통역에서 방송통역을 통한 정보 전달이 매우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어가 송출되는 모니터의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농인에게 그 모니터링의 역할을 맡겨서 질적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어 통역 매뉴얼을 만들어서 수어 통역의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양적 성장의 버금가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침 매뉴얼들을 통해서 농인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질 수 있고 농인은 많은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면서 농인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통역사도 추가로 더 확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인 스스로 농인이 통역하는 영상을 통해야 농인이 정보 습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안영애 센터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며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국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제주도의 모범적 위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인이 자유롭고 오늘의 주제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발전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희경 교수님 실질적인 제안까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공적 수어 통역의 질적인 성숙까지 강조해 주신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줌으로 토론을 좀 해 주실 계획이신데요. 김철환 수어 통역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농인 사회에서 농인의 인권을 위해서 사회 행동과 사회 운동에 열정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김철환 수어 통역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귀한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하게 돼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주도에서 전담 수사를 채용하고 그다음에 소통 매뉴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 기관도 그렇고 이 노력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세 그다음에 저는 참 들었고요. 그 부분의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몇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발제에서 보니까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소통은 사실은 상호적이어야 되거든요. 어떤 한 사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정보는 소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청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농민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이라든가 알 권리가 충분치 못하면 소통의 문제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어떤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홍보 영상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보니까 이 농인들이 소통이 전하기 쉽지 않아요. 공자들과 이미지로 돼 있어서 표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제주도청의 홈페이지에 신문고 공간이 있어요. 청의 의견을 쏟아주시는 공간들, 신문고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통 공간은 최소한 농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 수어를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가끔 제주도의 그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주도에 있는 어떤 그 관광지를 좀 보기도 하는데 아마 이거는 제주 국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시나 들으시면 괜찮으시죠? 네, 이제 좀 나네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쉽게 농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농인들의 생각을 수어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제주도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저도 자주 보는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농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수어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도 그렇고 다양한 정보들이 대부분 텍스트라든가 수어가 없는 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통해서 농인들이 쉽게 이 도정 뉴스라든가 아니면 도정 내지는 제주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 내의 모든 정보들을 수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공적 영역이거든요. 사실 공적 영역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제주도가 그 영역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데 저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 영역 그러니까 도청만이 아니고 향후에 시청이라든가 군청, 주민센터까지 농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지금 그 버스에 수어 영상을 게시하는 것처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중이용시설까지도 본격 영역으로서 도정이 좀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인들이 쉽게 공공 영역에서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농인들이 쉽게 수어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수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 좀 더 제주도 내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정책의 틀을 좀 넓혀서 지금 그 제주도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한국수언어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내지는 제주도 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넓게 시야를 넓혀서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넓은 시각에서 앞으로 농인의 알 권리, 그다음에 농인의 표현 자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 모든 거는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제주 내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 있는 아마 교육청이 있을 텐데 조청과 교육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제주도 내에 있는 학교에 수어를 배울 수 있는 일반 과목으로 교육을 못하더라도 수어를 정례적으로 일반 아동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만들어져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에 정착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모범 사례로 많이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선도적으로 하는 그 지역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주도에서 일반 학교에서 수어를 정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일반 학교에서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수어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평소에 농인을 만나지 않으면 수어를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마디라도 예를 든다면 수요일에는 수어로 인사하기라는 슬로건을 내밀어서 슬로건을 만들어서 수요일마다 수어로 한마디씩 인사할 정도로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수어가 자연스럽게 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퍼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어에 대한 인식이 제주도에서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그쳐도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지금 아까 안영애 박사님도 발표해 주셨고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수어가 사실은 이 제주도의 노력에 무색할 정도로 수어의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수어 사용자의 비율이 많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농학교가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뒷받침된다면 수어에 대한 인식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 수어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과 함께 수어 사용 그다음에 농인들의 접근성이 많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한 수어통역사님께서 서울에서 줌으로 토론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의사소통의 어떤 장애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한 공적 수어 통역과 관련된 이 포럼인 줄 아시고 약간의 의사소통의 경험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체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잠시 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목소리가 좀 불분명해서 힘든 그런 느낌을 한 1분 정도 가졌는데 우리 농인분들은 평생을 마치 이런 무성 영화의 세계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멋진 포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체험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인분의 이 언어적 접근에 대해서, 권리적 접근에 대해서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가 되시겠습니다. 데보라 러셀 회장님, 녹화된 영상입니다만은 아주 귀한 토론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토론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라 러셀입니다. 저는 세계 수어 통역협회의 명예회장입니다. 줄여서 와슬리라고 하죠.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포럼을 주최하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제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근데 저희 한국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패널을 주최해 주셨고요. 공적 통역을 제공하는 수요 통역사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역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을 영어에서 한국어, 한국어 수어로 강연을 통역을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긍정적인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적 통역 또는 커뮤니티 통역은요. 가장 오래된 인간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기반 측면에서 보면은요. 저희가 공적 또는 커뮤니티 통역에 대해서 50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살펴보고 어떤 책임이 있나를 보는 것부터 각 영역별 그리고 관련 필요한 기술과 역량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1995년에요.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최초의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커뮤니티 통역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요. 수어 통역사와 구어 통역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공적 통역 그리고 커뮤니티 통역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요. 와슬리가 설립을 했죠.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요. 국제적인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의 발전에 대해서 인지도가 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저희 다음 회의가 2023년 7월에 열릴 겁니다. 어디일까요? 지금 계신 곳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거기서 뵙기를 바랍니다. 자, 수어 통역사로 보면은요. 저희가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인권, 언어적 권리, 장애 권리, 그리고 건강 권리와 같은 여러 권리에 대해서 수렴이 있었죠. 여러 조약이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를 위한 공적 통역을 구성하게 되죠. UN 인권 선언이 있죠. 굉장히 명확합니다. UNCRPD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농인 커뮤니티가 공공 서비스 통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UN 원주민 권리도 있습니다. 4가지 조약에 불과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인권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공적 통역의 근간이 되는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수어 통역사로서요. 저는 제 조국에서 이런 장애 권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건강관리에 대한 판례를 사용을 했고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주민의 인권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 언어적 접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요. 3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가가 공공서비스 통역을 제공하죠. 시민 참여, 시민권,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가치입니다. 자, 제가 요즘 하는 일을 보면은요. ISO 국제표준기구와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몇 년 동안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표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 표준이 개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필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리콰이어먼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원하는 국가들은요. 해당 표준에 대한 모든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역할, 그리고 책임, 그리고 역량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내용은요. 이게 구어 통역과 수어 통역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수어 통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기준이 다 적용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짧지만은요. 제가 2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공존과 협력에서 수어 통역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020년 3월에 시작이 됐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주요한 건강 법률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몇 주가 됐죠. 그리고 몇 개월이 되고 몇 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가시성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공공미디어에서 수어 통역사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TV, 공공서비스도 있고요. 뭐 인터넷 웨비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정부 브리핑에서도 볼 수가 있죠. 몇몇 국가에서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는 뭐 잘 확립된 관행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역사들이 참여를 했었죠. 자, 그런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연재해 또는 인간이 만든 재해에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습니다. 뭐 지진, 쓰나미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 분모를 보는 거는요. 농인이 같은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받는 거죠. 인명을 구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른 시민들이 정보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캐나다에서 연구를 막 마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수어 통역사가 텔레비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ASL이 영어고요. LSQ는 퀘벡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액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거고요. 우크라이나 농인협회를 보면은요. 굉장히 뛰어난 노력과 그리고 결단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어디서든 볼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 연설할 때 매일 저녁 수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주요 정부 브리핑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중계 서비스에서도 수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농인 시민들에게 안전 경로를 알려주고요. 어떻게 지역 폭탄 대비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대피소에 갈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를 사람들을 살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려는 경우에 안전한 통로에 대한 정보도 액세스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럽에 도착할 때 어떤 국가에 머무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액세스하는지, 또 다른 국가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떻게 서류 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농인들에게 수어 통역사가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여러 국가에서 농인들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제공되거나 아니면은 인쇄된 형태로 제공이 돼서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제주도가 수어 통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 이미 들어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줄기고요. 이런 통역사 채용 관행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일회성이나 긴급 대응이 아닌 경우에 정규 편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요.
수어에 대한 인식이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통역 전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세계농민연맹 덕분에요. 9월 23일이 세계 수어의 날입니다. 자, 근데 이게 공식적인 날이죠. 하지만 매일, 뭐 오늘, 내일, 어제가 매일이 수어의 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적인 다양성을 인식하고 축하하기에 완벽한 날이죠. 전 세계 국가들이 고유한 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수어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수어가 있습니다. ASL, LSQ, 그리고 원주민 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수어와 함께 이렇게 농인 커뮤니티를 통합하고 공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시민이 수어 통역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협력을 촉진하게 됩니다. 통역사가 수어를 배울 때 커뮤니티의 강점을 더 잘 지원하게 되고요. 더 나은 통역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자국의 수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역사에 대한 공식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죠. 농인들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모든 인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전문적이고 잘 훈련된 통역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날 저와 함께 일하시는 뛰어난 통역사들이 있습니다. 제 말을 통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약하면은요, 통역사가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어린이, 성인, 노인 사이에서 매일 수행한 중요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인권이죠. 그리고 수어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어나 문어뿐만이 아니고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이 포럼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즐거운 대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보라 루셀 회장님께서 너무 귀한 토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사항을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까지 동원해서 농인들에게, 특히 난민 농인에게까지 이 수어 통역 서비스로 충실하게 모든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그 부분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좀 이 플로우도 그렇고 여러 분들과 또 질의응답도 서로 했으면 좋겠으나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후의 부분은 또 따로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또는 제주도에 질의를 해주시면 각각의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또 연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적 수어 통역 서비스, 한국의 수어 통역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재개념화를 이루어낸 쾌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적 수어 통역이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되겠구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지사님, 모든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축하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재개념화가 되니까 이제 재구조화가 되겠죠. 공적 수어 통역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새롭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농인들을 향한 문화가 이루어지겠죠. 재문화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수어 통역이 청인과 농인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공생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공존, 공생, 공유의 새로운 출발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그런 공적 수어 통역의 새 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쓰든지 책을 쓰든지 논문 쓸 때 공적 수어 통역의 첫 출발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것을 역사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좌장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소중한 발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신 귀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관심을 갖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진정한 공정과 화합을 위한
공적 수호 통역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모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이 무대 위의 5분과 그리고 또 화면을 통해 만나 뵀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수고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연결 상황을 통해서 그만큼 이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의 소통,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오늘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좀 더 공적 수어 통역의 상호적 정착과 확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 인류의 공존과 협력 위한 공적 수어 통역의 과제와 역할 세션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 시간을 좀 가진 이후에요. 1시 30분부터 세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